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2월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 초 글로벌 시장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는 달이었습니다. 특히나 1월 달에 그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와 함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속출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연휴가 끝나게 되면 그 후에는 다시금 그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들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둔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들어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월 둘째 주 우리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들어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이 강하게 불꽃을 쏜 뒤에 박스권에서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거래일간은 하락을 했고요. 이 거래일간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2629선에서 지금 음봉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일간은 하락을 했고요. 이 거래일간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장 직후보다는 후반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우선 첫 거래일이었던 2월 1일에는 외국인이 1조가량 담아냈고요. 2일에도 1조 9천억 원가량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2조 9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이 누적 순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초만 하더라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던 기관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매수로 방향을 전환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과 외국인의 매수의 기조가 조금은 다른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주 초만 하더라도 매도 행렬을 이어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가장 중요한 특징주들을 살펴본다면 저 PBR 관련 기업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은 견조한 실적에도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저 PBR 관련 매력도가 부각을 받으면서 급격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A3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A등급을 획득한 완성차 기업은요, 단 8개국밖에 없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또 현대차는 인도법인의 IPO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상승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형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 중인데요. 2월 2일 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그 구간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0.7%가량의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불꽃을 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LK99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CCS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한 주간 4거래일 중에 무려 2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월 2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5거래일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3,000원 부근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은 수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속과 관련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렸고요.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설 연휴가 지나고도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로 인해 65만 원 그 매물대를 다시금 돌아서기 위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 매기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끌었던 2차 전지주의 랠리가 다시 설 연휴가 지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먼 고향으로 가서 식구들을 만나는 일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주식 빅리그도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아나운서는 이따가 뭐 경복궁 가십니까?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님 보고 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연휴 때 못 봐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또 하필이면 또 우리 방송이 휴장일 때만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시장은 또 어떤 반영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레드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도 저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 연휴가 마무리된 후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지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전문가님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연휴가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신 다음에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노란톡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연휴 전에는요, 뭐 저 PBR 관련주들, 뭐 그리고 일부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를 중심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요일날 시장이었죠. 네. 수요일날 같은 시장에서는 PBR 관련주였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두 공룡이
두 공룡이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수급을. 네. 그중에서도 초전도체, 뭐 여우 같은 초전도체가 갑자기 수급이 올라가고 네. 뭐 저출산 관련주도 올라가고 엄청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는 PBR 쪽 수급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PBR이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PBR이 이탈이 되니까 2차 전지주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월요일 날 방송에서 에코프하고 에코그룹은 실적 발표에 2월 7일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상승이 어제부터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갭 상승 중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는 2차 전지는 꺾일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꺾일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질주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도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거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연휴가 지난 후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네네. 정말 많은 자료 준비하셨습니다. 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방송 통해가지고 시황이나 이 부분에 따라가지고 아마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몇 번 있긴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맞은 게 중요하죠. 네. 역시 우리 고은배 아나운서님 진짜 하나하나 그대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진짜 두 공룡 PBR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PBR이 어느 정도 이틀 정도 조정이 되었다가 또 2차 전지가 반등했다면 그 수급들을 또 빼가고 PBR이 또 상승이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또 더 갭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쪽이 더 많이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더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PBR이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또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 모습을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BR 같은 경우는 저평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 선장성 종목들이죠.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할 이제 무한 선장이 있는 비테크나 2차 전지 반도체 쪽이고요. PBR 쪽이 너무 많이 상승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 기술주들이 계속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PBR 관련주는 어느 정도 반짝이하고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시가 더 많이 상승하려면 기술주 쪽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PBR이 나라 정체에서 따라가지고 수혜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PBR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PBR이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적 전세에 따른 미국 증시 반영에 따라 가지고 또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고 잠깐 반짝했다가 PBR 지금 잠깐 반짝한다고 해가지고 진입하시는 것보다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렇다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 증시는 금리에 대한 우려 부분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지표들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있죠. 연휴 끝나면은 이 지표들이 탄탄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굳이 금리 인상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고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 미 증시는 이 부동산 쪽으로 붕괴가 되면서 어느 정도 미 증시가 빠질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미 증시가 올라간 거는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빅테크 시작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 빅테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알찬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고 방송 끝나고는 노란톡을 통해서 시장 공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제 얘기에 약간 좀 의무감도 들 거예요. 아니 반도체가 앞으로 더 상승하는데 반도체가 꺾인다고? 되게 의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이제까지 5일 동안 조정되었어요. 5일 동안 조정되었다가 이틀 연속 상승한 건데 반도체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후자를 반드시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빅테크 실적 시즌이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반도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별 단독 호재가 있어가지고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TSMC 여러 가지 이렇게 상장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니까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제 스스로 또 반납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꺾인다는 부분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임하는 자세를 좀 객관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도체가 꺾인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반도체 종목 본인이 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제 얘기에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이고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PPT 제가 준비해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설 이후 국내 증시 반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 증시 리스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적 시즌은 이제 끝무입니다. 실적 시즌 끝무이고 미국의 기술주들이 단독 호재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반도체주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만큼 미 증시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 소형 쪽의 은행주. 여러분들 더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 지금 미국에서 이 금리 인하는 사라지고 있고 고용지표도 강세가 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 금리 인하를 낮출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겠냐?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고금리가 유지되겠죠.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이 은행의 부동산에 지분 산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부동산이 다시 한번 파산이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이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미국에서는 지금 실적 시즌도 끝무이고 S&P, 나스닥도 최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권이 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PBR. 이 PBR 쪽이 보험, 저축, 은행 쪽 이쪽으로 상승이 되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붕괴가 될 수 있다 하고 붕괴가 될 수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PBR 관련주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위험을 인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실적 시즌이 마무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금융권의 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PF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님의 예측처럼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시간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인증샷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2주 전부터 시적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적 시즌이 되는 2월 7일부터는 에코프로가 상승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주제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국내 증시가 지금 살아날 길은 에코프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7일부터 에코프로가 어제였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좀 자양을 하자면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적 시즌에 그때 에코프로가 지수 견인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단지 뭐 에코프로의 N명 분할 이윤 호재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가 올라간 만큼 호재여서 올라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거든. 부활시성 해소로 상승해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 그리고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결국에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에 올라가는 게 돈 장난이에요. 투심으로 인해서 그냥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즉 투심으로 올라갔으면은 또 투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 그다음에 2월 초반까지 납포된 부분은 이번 시적 시즌이 에코프로가 시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절반으로 회복할 것이고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오늘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됐지만은 다음 주가 정말 문제예요. 다음 주에는 2차 전지도 꺾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근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무조건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반도체 2차 전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미리 리스크를 미리 말씀드리는 전문가가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갖고 온 PPT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드가 다음 주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국내 증시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PPT 통해서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2월 7일부터 상승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은 한 말씀 소신껏 말씀드릴게요. 사실 2월 7일 전까지는 조정이 될 거하고 에코그룹을 절대 매매하지 마시라고 했고 2월 7일부터는 에코프로를 좀 높은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시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어느 정도 평단가 조절 맞춰가지고 탈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2월 7일날 에코프로가 상승된다고 해도 2차 전지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투심으로 올라가는 게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좀 특이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확신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갔으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테슬라가 그동안 빠진 만큼 이 저가 매수세요 갭상승이 돼가지고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2차 전지가 또 빠지고 지수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에도 지수 쪽으로 수급이 싸울 전망이에요. PBR 쪽하고
에코그룹. 그러니까 에코는 단순히 코스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PBR 쪽에서 상승이 되면 코스피가 더 많이 상승할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쪽에서 지수가 더 많이 상승하면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PBR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 쪽, 그다음에 저축 쪽, 이 부동산 채시권에 따라 가지고 폭락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PBR 쪽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PBR 쪽이 또 빠지면은 투심은 또 죽고, 오늘 만약에 에코프로가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하면 다음 주에 2차 전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PBR이 다음 주에도 상승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은 PBR이 다음 주에도 저는 이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 매파네, 매파. 완전 매파. 아니 근데 매파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리스크를 방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더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현재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보다는 한정적인 시장 안에 있는 자금 속에서 수급 이동으로 섹터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소타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링크가 안 뜨시는 분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미국의 기술주들 이제 실적 발표 끝물이다. 네네네. 조정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사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 시즌도 끝났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너무 탄탄하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감소하면서 이게 금리 인하는 부양책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책으로.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좋네. 미국이 너무 좋아. 네. 미국이 너무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이거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하고 반티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원자재 가격들은 상승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파월 의장이 생각 없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동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미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있고, 사실 이 나스닥하고 S&P500은 그동안 빅테크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는 빅테크 시적으로 올라간 거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쌓여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자금이 들어야 하는데 신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한정되어 있는 자금에서 전날 미국의 반도체주들 올라갔으니까 반도체 AI 쪽으로 한번 매수해봐야겠다 하면서 눈팅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였죠. 국내 미 증시를 살린 거는 암홀딩스였습니다. 암홀딩스였고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암홀딩스, 이 페디스 업체인 암홀딩스가 예상치보다 실적이 상회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요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암이 어느 정도 미국의 기술주들을 다 지수로 견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도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메타도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암홀딩스 관련주인 이제 오픈 에이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이지랜드, 그다음에 가온칩스, 코아시아 칩스미디어, 네스트칩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고 이 HBM 관련주로 연관되어 있는 하이닉스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즉 뭐겠냐? 미 증시에 의해서 영향적으로만 상승하는 것뿐이지 지수 쪽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그동안 반도체 AI주들이 조정이 되었으니까 기술적 반등에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슬픈 말 하나 제가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죠? 시적 시즌 끝났어요. 시적 시즌 끝났다고요. 끝났으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 시적 시즌 빅테크 AI 쪽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AI 같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술 쪽에서 TSMC나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상승하면 AI도 같이 상승했어요. 즉 AI 쪽에 호재가 있을 때 반도체도 같이 올라간 거고 AI 쪽에 호재가 있을 때 반도체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럼 그만큼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또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또 연휴 끝나고 빅테크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하나는 있습니다. 20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 있어요. 근데 20일 전까지 AI주가 조정이 되었다가 엔비디아 관련주 만약에 19일 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원동력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AI주가 올라갈 명분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주가 반짝이 된다고 해도 약간 좀 조심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시장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연휴가 지난 뒤에 변동성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전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도 연휴에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휴에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필명이죠.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는 우선 오늘은 조금 대기를 하고 연휴가 끝나고도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될까요? 전 연휴가 끝나고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2월 내내요? 2월 내내는 아니겠죠. 2월 내내 하면은 이제 자식아 그러면 투자하지 마야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선생님 전 근데 사실 국내 증시보다 미 증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 장면을 설계해드리기 전에 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안 선생님 만약에 나중에 안 선생님이 집을 사신다고 하면은 은행한테 대출 받으시잖아요. 받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현금은 집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까지 현금을 사는 사람들보다 은행 대출 통해 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예전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거 뭐 월급 받아도 뭐 나가는 돈도 많고 이 은행에 이자 은행에 이자 주기만 바쁘잖아요.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사람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제가 누구하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있는데 그분은 또 집을 아주 높게 샀는데 거기다가 또 집을 사면 취득세까지 나가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한 2달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니 너 사야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그럼 사야 있죠. 아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렇게 금리 올라갔는데 아유 그 금리 인하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제2은행권도 있지만은 2, 3, 4 은행권도 있단 말이에요.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즉 뭐냐? 이 장면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역시 지금 고금리를 좀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집을 사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자금에 필요할 때 약간 좀 대출 받으신 것도 되게 많으시겠죠.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내려가야 하는데 도저히 금리 인하가 안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 제3금융권 이 은행들이 파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제야 좀 내 말이 들려오나? 시청자분들? 그동 반도체가 왜 꺾여요? 뭐 2차 전지가 왜 꺾여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좀 제 얘기가 들려오십니까?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현재 우리 파워 의장은 완전히 매파예요. 비둘기가 실종된 상황에서 매파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지표가 탄탄하고 우리 미국의 시민들은 경기가 너무 좋다. 근데 굳이
부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냐? 금리 인하는. 저는 솔직히 연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PPI나 CPI 있잖아요. 이게 지표가 발표가 둔화가 된다고 해도 이건 미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계속 위에서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둔화가 돼도 상회가 돼도 금리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동결시키기만 하지. 왜?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데 뭐하러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내겠어요? 파월 의장이. 뭐가 아쉬워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이 되고 하면은 금리가 동결되면은 금리 인하 점점 이 희망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연내에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물론 연내에 금리 인하는 할 거지만은 우리는 지금 제가 반송하는 이유는 뭐다? 연휴 끝나고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제러 애닐 이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은행권이 문이 닫힐 수가 있다. 그래서 금융권 쪽에 약간 위기는 올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이 잘 대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미 증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하락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금융권 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채시권 쪽으로 위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1금융권 제1은행 같은 경우는 문은 닫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사람들한테 부동산 쪽으로 돈을 빌려준, 돈을 다 빌려준, 카드깡 형식으로 돈을 다 빌려준 제2금융권하고 제3금융권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 증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PBR, 저축, 은행, 보험 이 관련주들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겠죠. 이쪽이 무너지면은 금융권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주식에 꽃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2차 전지도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안 오면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은 지금 현재 미증시가 고점인 상황이고 미증시는 또 하락할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은 사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로 인해서 소요 은행 파산 가능성으로 금융권 붕괴 그 우려감에 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단자 반도체 2차 전지가 반짝한다고 해가지고 이 연휴 끝나고 나서 더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현금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아직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고 미 증시와 연동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유 비중 확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국내 증시가 미증시랑 최근에 연동돼서 상승하는 흐름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렇죠. 미증시 떨어질 때 우리 증시도 견조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네. 이 미증시하고 요즘 최근에 디커플링 형식으로 나왔던 거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증시는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네. 미증시가 상승해도 국내 증시가 그때 떨어질 때는 환율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이 상승이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익 때문에 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디커플링이. 네. 그리고 두 번째 디커플링은 미증시가 떨어져도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국가에서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PBR 쪽으로 내놨으니까 그 PBR 때문에 국내 증시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커플링이 계속 될까? 미증시가 떨어져도 디커플링, 최근에 디커플링 형식으로 국내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도 디커플링으로 미증시가 떨어져도 국내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투자하는 마인드 단 리스크 1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일단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해야 돼요. 미증시는 일단 고점이에요. 여기서 더 고점으로 간다. 21년도 이후 고점을 지나서 나스닥하고 S&P500이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리스크, 금리 인하 부분이 점점 꺾여지고 있다, 시장이.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리스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금리 안 내리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이 집을 산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당연히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 은행들이 파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PBR 쪽도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디커플링이 다음 주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국내 증시는 또 미증시 엄청나게 하락할 때는 또 같이 떨어져요. 그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조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래도 리스크는 연휴 끝나고 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4분기 시즌도 끝났고요. 그리고 하락할 명분이 미증시는 되게 많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하락할 명분이 있다는 건 잠시 후 또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서 미증시가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리스크까지 온다고 하면 PBR 쪽에서도 힘은 못 쓰고요. 여기서 그동안 상승했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기술주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이 기술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 어제 그 ARM 반도체가 시간외용 20% 상승했어. 근데 오늘 미증시에서 상승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시장 휴장이에요. 그러면 즉 오늘 미증시가 ARM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고 기술주가 상승한다고 해도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증시 휴장인데 영향은 받겠냐고요. 즉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열리고 하락이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날 열리는 국내 증시는 당연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흔들림이 이어질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좋은 기조만 갖고 간다면 그래도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데 엄청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이 부분 아셔야 돼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늘 암홀딩스가 시간 내로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연휴 전인 월요일 날은 어느 정도 시장이 쉬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미 증시 영향은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미국 증시가 조정이 되면 13일 날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다가오는 화요일 날 국내 증시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한 만큼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갖고 지금 매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자제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조정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스트러지로 봐야 하는지 또 참고해야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진행 중인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첫 번째는 품절되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시장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떨어지면 이 품절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에 따른 해지주로 품절주 역시 체크하셔야 하고 여기서 제주은행,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주사, 양지사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장면은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시청자분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진입한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이 ARM 홀딩스가 상승이 되면서 수급이 오는 반도체 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제 종목은 약간 좀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기술주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제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 종목은 잠시 후 또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장면은 또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은 항상 분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표를 더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떼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 3번은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레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건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 국내 증시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 전문가님께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품절주와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출산 관련주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토류 관련주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불꽃을 쏠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3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의 테마 속에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저는 그 장면은 다음 장면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제가 선택한 종목은 꿈비입니다. 원래 사실 아가방 컴퍼니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아나운서님. 네. 근데 어제 아가방 컴퍼니에 제가 매수가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매수가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오늘 살아남았어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하락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중간에 제가 선택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선택한 거는 꿈비입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반도체하고 기술주들 2차 전지가 올라간 만큼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저출산하고 그다음에 품주주하고 히톨루 관련주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전한 게 저출산이라고요. 왜? 저출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 꿈비하는 종목은 이 한국에서 저출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많다. 아기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 하나만 낸 게 아닙니다. 추후에 중국에서 이 인구수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제어투세븐도 있고 꿈비도 있지만은 꿈비는 중국의 법인을 내고 거기서 장난감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저출산은 대장주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장주는 아가방 컴퍼니고 중국에 의해서 테마가 나오는 거는 꿈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합 테마로 다음 주 연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봤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자랑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바로 꿈비였습니다. 꿈비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에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연휴에 나 혼자서 그냥 주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소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끝나고 저희는 또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TV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